예, 안녕하십니까.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꼬라지가 왜 이런지 한 방에 정리해 주겠다, 뭐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조정을 받고 하락하고 막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런 조정이 조금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 또 괜히 욕먹을 것 같아서 제가 당분간 영상을 조금 쉬려고 했는데, 요즘 또 보면 막 이제 뭐 지표나 차트나 이런 거 보면서 또 이제 상승한다 이런 뭐 희망회로 굴리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제가 또 못 참고 욕먹을 각오를 좀 하고요,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바이낸스의 전 CEO 장펑자오가 지금 징역 36개월 구형을 받았답니다. 뭐 징역을 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바이낸스를 공격하는, 못살게 구는 이유는요, 그냥 자기네한테 상장돼 있는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밀어주기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번에 이제 코인베이스도 뭐 소송을 걸긴 했지만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큰 뭔가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계인 바이낸스, 시장 점유율 1위인 바이낸스를 자꾸만 견제를 하고 있다. 미국 거래소 써라고. 예. 그러고 이제 4월 11일 날에는 덱스 거래소죠, 탈중앙화된 거래소 유니스왑을 상대로 웰스 노티스를 또 전달을 했답니다. SEC가 웰스 노티스가요, 이제 소송을 걸기 전에 너희 뭐 불만이 있으면 해명 한번 해봐라, 요렇게 해서 이제 통보를 하는 요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니스왑도 이제 공격을 받고 있다. 자, 그리고 이건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FBI에서 미국인들한테 KYC 인증이 없는 막 그런 이제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를 사용하지 말라고 또 경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SEC가 메타마스크는 무면허 이제 브로커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비난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딱 보이잖아요. 미국 거래소 아닌 바이낸스 공격하고,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공격하고, 그 다음에 메타마스크 같은 이제 또 KYC 인증 없는 이런 게 다 탈중앙화거든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탈중앙화를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계속 보이죠. 예. 근데 이게 사실상 가격적인 측면에서는요,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거예요. 받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이런 기사들이 뜨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위기감을 느끼면서 뭐 매도하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찌됐든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자기네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 거래소에서 자꾸만 사용하도록, 거래하도록 만들고, 예, 그리고 미국 경제와 맞물려서 커플링 돼서 움직이길 바라고, 통화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길 바라고, 그런 거니까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찌됐든 미국은 우리 편이다. 근데 미국이 이제 그냥 탈중앙화된 이런 시스템을 자꾸만 뭔가 막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에 지금 호재들이 제법 있죠. 제가 안 그래도 홍콩 ETF 승인 안 난다라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그리고 중국 자금이 못 들어온다라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요, 구독자도 많이 생겼는데, 이제는 진짜 ETF, 홍콩 ETF 상품이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수수료도 다 공개가 다 됐고요. 이제 홍콩 증권위에서도 이제 요 상품들이 30일 날 승인된다라고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30일 날은 정말로 승인될 것 같다, 상품이 출시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좀 한 1%대 나올 줄 알았는데요, 수수료도 제법 싸요.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동안 무료로 수수료 무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이 지나도 0.3%면 미국 ETF랑 비교해도 뭐 크게 막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현물 거래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금들이 아직 법적으로 못 들어온다라는 입장은 저는 아직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금들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이 아닌 다른 이제 해외 기관들, 아시아 기관들의 자금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그리 크진 않아도 이게 호재는 맞다. 그리고 홍콩을 시작으로 호주도 이제 ETF 출시한다라고 하고, 이제 영국 런던도
런던에서도 이제 ETN인가 출시한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호재는 맞아요. 예. 그리고 외신에서 이제 또 미국 퇴직 컨설팅 GRP 파이낸셜이 ETF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제 외신이 보도를 했어요. 이게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SEC에다가 기관들이 자기네들 ETF를 샀으면 투자를 했으면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걸 5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직 컨설팅 뭐 GRP 파이낸셜에서도 투자했다라고 이렇게 SEC에다가 보고했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호재거든요, 사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15,000명의 브로커가 고객에게 ETF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언제든 이제 시작해라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내용이 또 어제 보도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에서도 ETF를 이제 소유하고 있다고 SEC에다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요,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은요, 물가가 잡혀야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가를 잡는 거는 통화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물가가 그렇게 높은 이유를 살펴보면 그 중 하나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너무 세게 때리다 보니까 중국에서 값싼 물건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자재들도 못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쉽게 잡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파월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전에 뭔가 금리 인하도 해가지고 뭔가 바이든한테 표몰이를 해줄 거라 이런 생각을 또 했는데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파월 같은 경우에는 연임을 해가지고 26년 되면 임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굳이 파월이 바이든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이제 뭐 폭탄을 뭐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1달러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것도 지금 사실 저는 좀 찝찝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끝을 낼지. 예, 지금 이스라엘이요, 그 6월절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큰 뭐 기념일, 뭐 명절 같은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4월 30일 날 끝이 난다라고 하는데요. 4월 30일 날 그게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조금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란과의 갈등을 고조시켜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서 유리하게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 부분에서 지금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그게 최고의 관심사거든요. 예.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지금 투자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기관들이나 ETF에 투자하는 이제 개인들은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그 전부터 투자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만 투자하고 뭐 이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게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운트 곡스 물량은요, 비트코인한테는 상승할 때마다 나오는 퍼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운트 곡스도 이제 뭐 상환한다고 뭔가 이렇게 올해 10월 달까지 뭐 상환하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엄청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좀 하락하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4월까지는요, 아마도 월봉을 음봉으로 마감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주말간에 좀 상승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찝찝하다. 아직 뭔가 하방이 한 방 더 남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사실 조금 하고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마지막으로 요거 GBTC 매도 물량이 또 늘었죠. 예. 이게 보면 제가 월요일날 요만큼 3,500불 나온 거 보고 GBTC 매도 물량 이제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억 3,900만 불 나왔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자산 운용사들도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 연속 유입이 없고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일 거예요. 예.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그리고 다른 자산 운용사도 마이너스를 막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메타도 어제 10% 떨어졌고 엔비디아도 저번 주 수요일인가 뭐 10% 떨어졌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 지금 뭐 3대 지수는 뭐 고만고만한데요. 지금 뭔가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 핫했던 그런 기업들이 개박살 나고 이런 거 보면요. 지금 뭔가 미국에서 매수 심리가 엄청 위축되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에 뭔가 큰 상승이 나오고 이러기에는 조금 힘이 들 것 같다. 그리고 홍콩 ETF가 30일 날 이제 출시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저는 참 걱정이 조금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부자 됩시다. 고맙습니다.